정신과 의사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 앨리스 밀러. 그녀는 유년기의 시련을 딛고 잘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1979년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를 필두로 한 그녀의 모든 책들은 한결같이 어린 시절에 받은 부정적인 교육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치유를 담고 있죠. 그녀는 모든 저서들을 통해 한결같이 어린 시절에 받은 부정적인 교육이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을 중시하면서 우울증을 비롯한 다른 정신질환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체벌, 무시, 냉대, 굴욕, 학대와 같은 경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론적으로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1986년에는 아동 보호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야누슈 코르착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유년기 학대의 부정적인 면과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온 이 앨리스 밀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책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는 그녀의 친어머니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몇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벌써 벌을 받고 복종했던 경험이 있다. 물론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워낙 얌전해서 키우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젖먹이 시절에 나를 철저하게 교육한 덕택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다. 어머니는 내 울음에는 손바닥을 때리는 걸로, 질문에는 거짓투성이의 대답으로 반응했다. 감정과 생각은 아예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 어머니는 분노를 폭력적으로 터뜨리는 데는 능했지만 성찰하며 감정의 원인을 캐묻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욕구 불만에 쌓여 불만스럽게 살아왔던 탓에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항상 트집거리를 만들어 내게 책임을 덮어씌웠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 때마다 어머니는 나의 태도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가혹한 벌을 주곤 했다. 어머니는 늘 자기가 옳다고 느꼈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한 전체주의 체제였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앨리스 밀러가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는 유년기 시련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평소 에코이스트들은 악한 것조차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려 왔었죠. 에코이스트들은 이 유년기 시련의 기억,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임을 한 번 더 증명해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앨리스 밀러의 주장을 100% 절대적으로 다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편은 아닙니다. 1970에서 80년대 이후로 심리학은 많은 발전을 거쳐왔고 그녀와 조금은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유년기의 경험이 사람들의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년기 시련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들어온 반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이 때문에 유년기 시련이 무조건 그 사람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슈퍼노멀이나 트라우마, 긍정심리학 등의 책들을 비롯한 최신의 자료 및 정보들을 통해서 유년기 시련의 경험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시련을 통해 재능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유년기 시련 자체를 미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시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가 그저 부정적으로만 예견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앨리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어른의 과거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새로운 허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어른들처럼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아이가 문제덩어리라고 믿어버리고 그 망상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삶을 불행의 쳇바퀴로부터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르시시즘을 더욱 강화시키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뿐이죠. 앨리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대신에 만일 자신의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운명을 직접 마주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강한 슬픔을 느끼고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내면에서 발견하며 자기 부모가 자신에게 취했던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성공해서 생명력을 찾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자유로워지면 당연히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을 통해 이미 갖게 된 재능들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미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에코이스트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모습,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일일이 계산하는 이런 태도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에코이스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